안녕하세요. 타임 즐겨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타임의 특집 기사가 되겠습니다. The World at the Crossroad. 자, 교차로죠. 크로스로드니까. 마치 그 십자로라고 하죠. 교차로. 지금 문명의 교차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코비드-19 팬데믹이 여전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교차로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든 뭐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과의 그 파트너십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이 중요한 순간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미래의 그 어떻게 매니팩처링, 제조업을 하고 있는가라든가 어떻게 세계의 리더들이 revamping the return to work, 이제 어떤 일자리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혁신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체질 개선이다 또는 재편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다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사니까. 그래서 어떤 physical constitution, 원래 constitution은 구성이란 뜻이죠. 구성. 우리 신체의 구성, 우리의 체액, 이런 것들을 이제 향상시키는 거, 이걸 이제 체질 개선이라고 하죠. 이런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의 어떤 그 사활이 걸려 있는 이런 교차로 상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체질 개선이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레디컬 리폼이라든가 근본적인 개혁 또는 오버홀, 오버홀이란 말은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다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체질 개선, 뭐 구조를 재편한다거나, 그래서 reorganize, reshuffle, 리뱀프. 리뱀프란 단어가 타임즈에서 좀 많이 쓰여요. 어렵죠, 좀. 리뱀프. 처음 보는 단어일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리로 시작하죠. 리는 이제 again, 다시라는 접두사를 갖고 있으니까, reorganize, 그 다음에 reshuffle, revamp, overhaul, 이런 단어들을 좀 외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든 것을 이제 체질 개선과 재편의 그런 문명의 교차로에 지금 있다.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웨스트, 서방이 동방과 어디서 지금 만나느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 작가는 지금 에이지언 센츄리 어떤 책에서 발췌한 것 같은데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시작되면서 지금 역시 숏커밍, 단점도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지금 모든 발전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숏커밍, 어떤 불평등 여전히 강조되고 있고요. 그런 숏커밍, 짧은 것이라고 뜻이 아니고 단점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shortcoming, 단점이라는 뜻입니다. 단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리트라는 것이 장점이잖아요. 메리트, 장점. 여기다 D를 붙여가지고 demerit 하면 단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hortcoming, demerit. 그래서 이제 아시아 경제가 이런 시대가 시작되고 있지만 단점도 있다. 바로 불평등이죠.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쉐어홀더 캐피털리즘이냐, 스테이트 캐피털리즘이냐, 이런 것이 되겠어요. 자, 어떤 자본주가 됐든 간에 뭐 주주 자본주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어요. 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쉐어홀더가 되겠죠. 주식이란 뜻이잖아요. 쉐어가. 이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주주 자본주라는 것은 기업이 왜 존재합니까? 주주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미국의 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되겠죠. 주주에게 최대한 돈을 배부하면서 주주의 이익이 최고 중요하다. 그게 바로 쉐어홀더 캐피털리즘이고요. 이제 스테이트 캐피털리즘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 스테이트 캐피털리즘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지금 중국이라는 것이죠.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1978년도부터 등소평이 뭐 흑묘백묘이란 이론 아시죠? 그 흑묘백묘, 고양이가 뭔 색깔이지 뭐가 중요하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러한 실용주의 정책을 취했는데 이때부터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이제 특구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예를 들면 선진, 여기 있으면 선진시가 이제 특구인데 경제 금융 특구죠. 여기서는 뭐 세금도 뭐 다 면제가 되고 투자를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드론, 여기 보면 hundred of 드론이 지금 폼 형성하고 있다. 라이트 쇼. 자, 선전시에서 지금 라이트 쇼. 선전시는 홍콩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경제가 확 컸잖아요. 상하이도 컸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 이제 work for,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일을 한다, 작동을 한다. 모든 사람들과 플래닛, 지구를 위해서 작동을 한다. 근데 리더 노니까 국가 자본주가 됐든 주주 자본주가 됐든 그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만족시킨 것도 아니고 또 지구를 만족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그런 어떤 교차로에 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지금 세 가지가 나오죠. 쉐어홀더 자본주. 그다음에 국가 자본주는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가 할 것이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란 말을 써요. 이해관계자. 그래서 이제 그 방향성을 가진 기업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관계자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유럽식이죠. 일본이나 독일 이런 유럽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노조도 잘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 노조들이 다 경영에 들어온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경제 민주화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경제 민주화. 자, 경제 민주화가 뭐예요? 노조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경영에. 그래서 지역사회 일반 주민들까지도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업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 이런 주제가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주주 자본주는 미국 시스템, 이해관계자 자본주는 좀 유럽 스타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그 어떤 것도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은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구 환경 문제, 또 기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하려면 과연 우리가 이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이제 ESG라고 하죠. 친환경적이면서 또 기업의 가치를, 또 지구의 존재 가치도 같이 상승시키는 그런 그 경영이 이제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자, 그와 관련된 기사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죠, IT. 그러니까 IT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소위 이제 그 IT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텔리전스죠,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가 IT인데, 이런 IT 산업이 has not always been easy to discern. discern은 구별하다 뜻이에요. From a Western advantage. advantage는 advantage, 이익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서방의 이익의 포인트로부터 우리가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국과 아시아의 그런 라이즈 상승은 has been the most important economic development. 가장 중요한 경제적 발전이 되어 왔다. 지난 40년 동안. 그러니까 서방의 어떤 큰 이점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죠. IT를 가지고서는. 근데 그 IT가 그 아시아 쪽에서는 좀 상승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40년 동안. 자, 79년도에 많은 중국 사람들은요, have an average income, 평균 소득이요, 1달러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루에 1달러를 못 벌었다는 거예요. less than이니까. 근데 오늘날 선전시는요, 중국의 이제 테크 캐피탈인데요, 즉 첨단적인 그런 수도인데, 이것이 1인당 캐피탈, 1인당 국민 소득이죠. GDP에 거의 이제 3만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선전시는 어떤 곳이냐면 홍콩 위에 있습니다. 바로 중화인민공화국 광둥성의 부성급시로서 면적은 2050km, 인구는 약 1362만 명. 1980년에 설치되었고요. 경제 특구라는 겁니다. 특구란 말은 이제 스페셜 존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내국인이라도 출입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가장 먼저 개방한 경제 특별 구역이 바로 이 선전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선전시는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달러라는 거예요. 자, 이 시티는요, 고향이야. 테크 자이언트 기업, 예를 들면 뭐 화웨이라든가 텐센트라든가 ZTE 이런 기업들의 고향이고요. Make a movement of tech startup.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떤 메이커, 만드는 그런 그 무브먼트, 성질하는 것이죠. 자, many other Chinese city, 많은 다른 중국 도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항저우라든가 또 상하이라든가, 베이징의 이제 종구항컨. 자, 이곳은 이제 홈 투 틱톡. 틱톡 대단하죠. 틱톡 학생. 자, 이것이 이제 홈 투 틱톡이라고 했는데, 틱톡 크리에이터인 바이트 댄스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틱톡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20초 짧은 영상을 쭉쭉 넘기는 그런 것인데, 대단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가요. 그만큼 재밌는 게 틱톡인데,
왜 이렇게 짧고 긴박성 있게 돌아가니까 참 재밌죠. 자, 이것이 이제 make equally impressive progress. 그러니까 엄청나게 equally 똑같이 인상적인 그런 progress, 진보, 향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선전시인데 금융특구입니다, 금융특구. 그래서 move past and create things, the story of 선전, relentless, 아주 그냥 엄청난 속도죠. in the hardware capital of the world. 전 세계에서 이런 하드웨어, 이런 건물 보세요. 이런 하드웨어 건물의 이 자본에 아주 무자비한 relentless space. 그러니까 무자비한 속도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when I visit the country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이제 4월에 내가 방문했을 때 이것은 여전히 릴프람 지금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이죠. 릴프람 하면 뭐뭇에 충격에서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바다 낚시 릴락시 한다고 하죠. 실패. 그런 릴이 실패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충격에 빠지다. 그러니까 two century of turmoil. turmoil이란 말은 혼란이란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혼란, political turmoil, economic turmoil, religious turmoil 이런 정치적 혼란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2세기의 그런 혼란으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국의 새로운 리더인 댕 샤오핑은 이미 시작했다. 퍼스, 추구했다는 거죠. 실험을. 어떤 실험? 정책 실험. 그 정책은 borrow from 싱가포르에서 이제 가져온 베꼈다는 건데 이게 소위 이제 개방, 리폼과 오픈형, 개혁, 개방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등소평이가 싱가포르 정책을 가져왔네요. 그래서 개혁, 개방 정책을 이제 실험을 한 것이죠. 그 초기 단계에서는요, 이 consists of 뭘로 구성되어 있었냐면 creating special economic zone. 특구라는 것입니다. 특구. 경제 특구를 뭐라고 한다? Special Economic Zone. 자, 인 시티, 도시들, 예를 들면 선전시와 후저우. 이것은 이제 외국이 direct investment. 그러니까, 투자를 감독을 하고요. 외국의 직접적인 투자죠. 디렉트인가 직접 투자 이런 것들이 웰컴, 환영받았고, 많은 피처, 특징들이죠. 어떤 특징? 시장 경제의 특징들이 이제 introduced. 그러니까 공산 국가,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제 시장 경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경제 그런 발전이 스퍼드. 그것이 이제 스퍼란 말은 말이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스퍼. 이래 가는 거죠. 그게 스퍼. 채찍질하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차를 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박차를 가했던 경제적 발전은 be used as 무엇으로 사용되었냐면은 플라잉 휠이다. 그러니까 그 큰 자전거 바퀴 있죠. 이런 휠, 돌아가는 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더 큰 성장과 학습을 만들어내는 이런 휠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down the road, 먼 미래에. 자, down the road란 말은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 표현. 길을 쭉 내려가다 보면 어때요? 먼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장래에 이런 뜻이 down the roa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래에 이런 추가적인 성장과 학습을 만들어내는 큰 어떤 축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이제 Asian Century, 아시아 시대가 되었는데 이 아시아 시대라는 것은 시작되었으며 어떤 측정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이 바로 처음이었다. in two century. 그러니까 20센츄리죠. 그러니까 200년이죠. 20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GDP가 as a share of world GDP at purchasing power parity. 자, 이걸 PPP라고 해요. PPP. 이게 뭐였냐면은 GDP 세계 순위 1위를 보면은 구매력 지수 기준 1위가 중국입니다. 한국은 13위 정도. 그래서 1위가 지금 중국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력 지수가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위가 바로 중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00년 만에 이제 1등을 한 거예요. 전 세계의 나라의 나머지 나라의 그것보다. 그러니까 그 구매력보다도 훨씬 높은 게 바로 이제 중국이 되었다. 200년 만에. 자, 이러한 역사적인 importance, 중요성, 이러한 evolution, 진화의 중요성은 cannot be underestimated. 저평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평가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The last time Asia dominate the world economy. 그래서 아시아가 이제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지배했잖아요. 지배했다는 이 시간이 바로 이제 the early 그 시간은 마지막 시간은 바로 19세기였다. 그러니까 19세기 때 이제 중국이 아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경제를. 그 당시는. 그때는 이제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1차 산업혁명이 got underway, 진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어때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영국과 전쟁을 했잖아요. 아편 전쟁인가요? 이 아편 전쟁이 엄청난 거죠. 중국의 아편 전쟁 전까지는 아시아가 전 세계 경제를 차지했는데 아편 전쟁 이후로 이제 중국이 무너지면서 이제 산업혁명을 했던 서방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at the dawn of, dawn이란 말 새벽녘. 그러니까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함께 아시아가 지금 reconnecting with the dominant position it held for millennium.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지배적인 그 포지션, 위치를 이제 reconnecting, 다시 연결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이 시작되면서 아시아가 이제 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summarize as the state capitalism. 아까 했었죠. 국가 자본주의 이야기 했었죠. 국가 자본주의. 이것으로 이제 중국은 요약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undeniably capitalist.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자본주의자로서, private sector, 민간 영역이 만들어내는 거죠. produce more than.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GDP의 60% 이상이 지금 민간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죠. 네, 자본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죠. 부인할 수가 없죠. 네, 민간에서 60%가 GDP 생산을 중국이 하고 있으니까 자본주의 나라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시스템은 여전히 국가가 다모네이트, 지배하고 있고요. 그 국가가 retain, keep이란 뜻이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프라이머시, 우위를. 뭐에 대한 우위? 다른 스테이크 홀더보다. 아까 스테이크 홀더란 말은 주주가 이해관계죠.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란 뜻이니까.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는 이해관계자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스테이트 홀더 이해관계자 그 자본주의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유럽 스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노조도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가도 가입하고, 옆에 있는 시민들까지 다 이익을 내는 게 바로 뭐다? 스테이크 홀더가 되겠죠. 네, 스테이크 홀더. 아니죠. 스테이크 홀더라는 것은 스테이크가 뭐예요? 그 주식이라는 뜻이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스템이죠. 미국 시스템. 제가 착각했네요. 스테이크 홀더. 자, 다른 스테이크 홀더보다도 우위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it keeps a strong hand죠. 강력한 영향력, 손을 갖고 있다. 어디서? 배분에 있어서 뭐에? 리소스, 자원을 배부한다거나 기회를 배부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국가 자본주가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It can intervene in virtually. 그리고 사실상 어떤 산업에 이제 intervene, 개입할 수도 있잖아요, 국가가. 그리고 이제 direct, 지시할 수가 있어요, 이코노미를, 경제를. By means of, 뭐뭐의 수단으로. Large scale infrastructure, 거대한 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 하부 구조, 그 다음에 연구와 개발,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헬스케어, 건강, 그 다음에 하우징 프로젝트, 주택, 이런 거에 이제 국가 경제의 자본주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그 environmental crisis, 이제 환경의 위기를 한번 고려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많은 도시들이 지금 emerging market,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시장에 있어서 많은 도시들이 지금 experience, 경험하고 있죠. 이런 최악의 효과죠. 환경의 degradation. 원래 grade란 말이 등급이잖아요. 근데 grade라는 등급이 degrade니까 D는 다운. grade, 등급이 떨어지는 거니까 타락이 되겠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지금 degradation, 어떤 타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pollution, 오염,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최악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0%죠. 전 세계 인구의 90%가 breathe, 호흡하고 있어요. 공기를. 어떤 공기? WHO가 deem, 간주했다. unsafe, 불안전하다라고 간주했던 공기를 호흡하고 있고 90%가. 그리고 the organization said, 그리고 그 협회는 말하기를 2016년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20개의 다른 그 오염된 도시들이 여전히 아시아에 다 있다는 거예요. 중국과 인도, 과거 몇 년 동안 중국과 인도는 be responsible for, 책임 있다. 라이언시어라고 합니다. 라이언시어. 사자의 목. 즉, 새로운 석탄과 가스 공장에 사자의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센 사자가 모든 걸 차지한다. 그래서 알짜, 뭐 이런 뜻이에요. 사자가 강자기 때문에 모든 걸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최근에 awareness about environmental concern. 그래서 환경적 염려에 대한 awareness, 인식이 되겠죠. 그런 인식은 예를 들면 공기 오염이라든가 CO2 emission 방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has grown, 성장해 왔다. A lot in China. 많이 이제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뭘 약속을 했습니까? CO2를 뉴트럴, 2060년까지 CO2를 중립을 이루겠다. CO2의 중립. 그렇지만 a long way to go. 가기에는 먼 길이다. The issue of inequality. 그래서 이제 불평등의 문제가 주요한 챌린지,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경제에. 중국의 이런 불평등은 또한 continuously increased. 계속 증가해가고 있죠. From the start of Deng Xiaoping의 reform. 자,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 이후로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등장했고 2020년까지 The policy it pursued. 중국이 추구했던 이런 policy 정책들은 The World Inequality Lab. 전 세계 불평등 실험이라는 그 단체가 썼는데 unprecedented rise, 전례 없는 상승, 뭐에? 국가의 그 수입에 엄청난 상승을 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significant change, 중대한 변화 to the country distribution of income, 그 수입에 국가의 그런 배분에 엄청난 변화를 또한 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 이후로 최근에 the state of inequality growth, 그래서 그 불평등 성장의 그 비율이 seem to have slowed in China. 중국에서 지금 둔화되고 있고요. 이런 불평등 비율이. 그렇지만 resulting picture, 전체 그림을 보면 여전히 one of significant economic disparity. 그렇죠. 경제적 중요한 어떤 불평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만 보시면 그래서 이제 환경이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가치가 don't buy this jacket. 자, 파타고니아의 그런 광고였죠. 이 재킷을 사지 말라. 아니, 광고를 사라고 해야 되는데 사지 말라고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최대 세일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모든 의료 기업들은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광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재킷 사지 말라. 이걸로 뜬 거예요. 왜? 이것이 친환경 재킷이기 때문에 계속 써라는 역설적인 그런 광고였는데 온실가스가 20%가 배출되면 50% 이상의 전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카피를 내세운 기업이 바로 이제 reduce, repair, reuse, recycle. 4개의 imagine. 이 5개의 리시즈를 가지고 광고했던 파타고니아가 성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이제 ESG 기업으로 떴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Wealth Generation Today. 그래서 오늘날 이런 부자 세대들은요, require, 요구한다는 거예요. 더 혁신적인 경제를. driven by, 누가 몰고 있는. entrepreneurial spirit. 기업가 정신이죠,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으로서 몰고 있는 이런 혁신적인 경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제 부자 세대들은. 그렇지만 현대 사회는 어때요? Do not tolerate.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지나친 inequality anymore. 더 이상 이 지나친 불평등을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using our natural capital, 우리의 그런 천연 자원, 천연 자원을 이제 사용한다는 것은 해서 가지고 있다. delayed cost, 그런 비용을 좀 딜레이, 연기시키고 있고, 뿐만 아니라 increasingly intolerable impact, 그 용서할 수 없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those who, 어떤 사람들, suffer from climate change, 기후변화와 이런 오염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intolerable.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it is imperative to,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social, environmental and good governance. 이게 소위 뭐예요? ESG라고 했죠. ESG. 번역하면 환경적이면서 사회와 기업 지배구조. 이 governance란 말은 이제 지배구조인데 기업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이 돼야 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면서 이런 세 가지를 다 봐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가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문명의 교차로상에서 ESG를 추구하는 기업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objective, 목표죠. 목표. 이런 objective at the heart of the society. 이런 사회의 핵심, 심장에 이런 기업의 ESG라는 가치가 들어 있어야만이 이런 교차로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화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타고니아의 그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것도 같아요. 오가닉 카튼, 그러니까 유기농 그 카튼, 그 면이죠. 유기농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 목화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목화를 먹기도 한대요. 목화 무게 중 60%가 씨앗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섬유법에 따라 관리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쓰는 작물보다는 농약과 살충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가장 농약과 살충제를 많이 쓰는 게 10% 전 세계에서, 살충제 25%가 목화 재배에 사용된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을 30%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타고니아 기업이 이걸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기농 카톤으로 바꾸게 된 동기.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환경에 끔찍하게 해롭다. 일반 목화를 기르는 과정에서 흙, 공기, 물을 오염시키는 화학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한다고. 독성도 강하고. 그리고 이걸 재배한 농부들, 이 씨와 솜을 분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진다. 이런 모든 걸 다 고려하는 기업, 그런 기업이 바로 이제 ESG를 추구하는 기업이 지금의 크로스로드, 교차로 상에서 본다면 앞서가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사를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